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처음에는 항상 계획 만들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합니다. 이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죠. 개발법에서는 실시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죠. 실시 단계에서 개발법에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처음에 분양 신청을 하는 단계, 분양이랑 관리 처분계 이렇게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해서 공사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공사 완료되고 나면 준공 검사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준공 인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의 절차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 놓고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용어의 정의 274페이지. 274페이지의 용어의 정의, 거기 정비구역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나오죠. 정비사업. 자, 정비법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 자, 읽어보면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사업의 특징이죠. 첫 번째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러한 것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아니고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요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예?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 이게 이제 사업의 특징이죠. 해서 정비사업 274페이지에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성을 확충을 통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기반시설은 잘 돼 있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도 좀 봐두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업의 특징이고 277페이지 거기 보면 277페이지 맨 위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나오죠. 자, 요 사업들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달라지죠. 토지 등 소유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시개발조합 만들 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였는데 이제 정비법에서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해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죠.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다른 학원 가면 다 따라하는데 안 하네 여기. 소유자. 이렇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위에는 또는으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재건축 사업은 및 그니까 위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됩니까? 네, 되죠.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지성권자는 되죠. 임차권자는 안 되죠. 지상권자까지.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지상권자도 안 되고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봐야 되냐면 저 뒤쪽으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300페이지. 300페이지.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오죠. 이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총 4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가 셀프.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는 환지 방식. 두 번째는 역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죠.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 이렇게. 자, 일단 환지 방식으로 못하는 사업이 뭐죠? 재건축 사업에는 관리 처분 계획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업들마다 싹 다 관리 처분 계획, 요 관리 처분 계획이 다 있죠. 자, 나중에 사업을 하면은 분양 신청을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자, 근데 여기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죠?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인데 주택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뭐?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뭐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상이 다르죠. 이렇게 오피스텔을 주는 이유는 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세권에서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리니까 요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축물 주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오피스텔까지. 자,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 면적은 30% 이하까지. 이렇게. 자, 300페이지 보죠. 개선사업은 주관경 개선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혼용하는 방법으로도 해서 1번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이렇게.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요건 이제 수용 방식. 그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그다음에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를 주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 주죠? 오피스텔까지.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면적은 30% 이하에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사업의 시행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지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업의 시행자. 해서 개선 사업에서는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때의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서의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도 시행자가 2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1명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공공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그러니까 이 달동네라고 했죠. 달동네는 사업을 맡겨놓으면 주민들한테 사업을 맡겨놔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일단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확충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공공이 주도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 공공이 주도를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자, 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을 지정권자가 행사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여기 시장, 군수 등이 행사합니다. 시장, 군수 등. 그래서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으로 하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하든 원칙적인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조합. 그래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 조합. 그다음에 여기도 조합. 이렇게. 그래서 공공이 하면 시장, 군수, 민간이 하면 조합. 일단 요것만 구분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재개발에 한 칸이 비어 있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누가 사업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크게 공공이 주도를 하는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민간이 할 때는 조합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만. 이렇게. 일단은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걸. 그 다음에 자, 셀프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은 시장, 군수가 하는데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공을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동의 받아서 주공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럴 때는 시장, 군수가 원칙하는데 첫 번째는 주공 등, 두 번째는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군수가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할 때 공동 시행자를 같이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공동 시행자를. 그 공동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건설 사업자, 등록 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죠.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의 시행자.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이런 민간이 주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공동 시행자를 정할 때 동의 요건이 다 얼마였습니까? 과반 동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데 그때 동의 요건은 싹 다 과반 동의. 해서 자, 재개발 사업은 원칙 조합이 시행하는데 조합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위에 계신 분들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조합은 얼마의 동의? 역시 과반수 동의 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까지만. 뒤에 신탁업자나 한국감정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시행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뒤에 있는 거 누구랑 같이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썼을 뿐이지. 일단은 앞에 노란색. 그래서 공공이 하는 거는 시장 군수가, 민간이 하는 건 조합이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민간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요 시행자들 조금 기억을 하시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동의를 받는데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여기 시장 군수가 하는 개선 사업에서는 시행자를 지정할 때 수용, 환지, 관리 처분에 의할 때 시행자 지정 시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누구? 세입자 얼마? 과반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 이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많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해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이 사람 갈 데 없어서 싸우는 거니까 갈 데 있으면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프.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일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시행자죠. 시행자. 자, 보죠. 30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원칙적 시행자 해서 동그라미 1번. 셀프 방식. 누가 원칙하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스스로 셀프 방식.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 직접. 근데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과반수. 요게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경우. 시장, 군수가 원칙하는데 주공 등을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이죠. 요거. 원칙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기억에 시장, 군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서 첫 번째는 주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이렇게
원칙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데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에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이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같이 지정해 줍니다. 그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건설업자라고 돼 있는 사람 그거는 다 건설사업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요약서 나오면 다 바뀌어져 있을 테니까. 자,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2번 그러니까 셀프 빼고 환지, 수용,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그게 동그라미 2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공람구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사람들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얼마?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그 밑에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세입자가 작을 때 해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의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면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천재지변 이때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생략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생략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하죠? 조합이. 그래서 재개발에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조합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 그래서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에 재개발 사업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번 보면 재개발 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1번 조합이 시행하거나 이게 원칙인데 조합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일단 놔두시고 그럼 놔두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 시공자 선정 시기를 했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 자, 저기 나오는 시행자를 크게 나눠보면은 두 가지로 공공이랑 민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랑 민간 시행자.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 시행자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그 다음에 민간에는 조합,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자 시장 군수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에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자가 정해지고 그 시행자에 맞게끔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시장 군수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 다음에 민간 중에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조합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드니까 시행자 지정 여기 보시는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각각 요때 시공자를 원칙은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요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경쟁 입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307페이지. 거기 가로 1번에 계약의 방법 나오는데 원칙은 경쟁 입찰. 근데 예외적으로 뭐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 이게 나오죠. 자,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조합원이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이하일 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좀 작죠? 요럴 때는 굳이 경쟁 입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다 이 말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죠? 20인 미만. 역시 또 사람이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거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뭐에 따라서? 규약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 시공자 선정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또는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언제 지정하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원칙은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근데 그 밑에 3번이 아니라 2번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 처분 방식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조합할 때쯤에 보면은 시행자의 주민대표회의는 따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주민대표회의가 뭔지.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할 때 만드는 주민들의 회의 기구가 요 주민대표회의라는 건데 이 주민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등에게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뭐 5번에 시공자 철거공사인데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하라는 거. 예, 당연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같이 안 했으니까 이런 조문들을 만들어 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7번 같은 데 보면은 시공자 선정할 때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자, 일단은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요 사업 세 가지 비교하는 거 뭐 쉽게 나올 때는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오고 학개론에서 만약에 공법 문제 나오면 딱 요 수준에서 나옵니다. 요 수준에서 학개론에서 공법 문제 가끔 나옵니다. 가끔도 아니고 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딱 요 수준에서 나옵니다. 학개론에서 나오는 공법 문제.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학개론에서도 나오고 공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자, 이제 사업의 절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 사업의 세 가지 뭐 특징들을 다 비교를 해놓고 이제 사업의 특징. 278페이지. 정비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뭐 만들죠?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이제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이렇게 사업의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78페이지 보시면은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의 수립이라는 게 나오죠. 맨 앞에 국장 밑줄. 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밑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밑줄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그냥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누가 만들죠? 국장이. 예, 그거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거. 그럼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이 나오는데 자 절차를 좀 써보죠. 이쪽에. 맨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행자를 정해서. 자,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하는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수립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그 다음에 자,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자, 이쪽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산시에서, 뭐 양산시에서, 김해시에서 이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대상 지역들은 많을까요, 작을까요? 아, 부산에 정비 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까? 많죠,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여기 서 사업을 하자라고 정비 예정 구역들을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정 구역들마다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4년부터, 여기는 25년부터, 여기는 27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사업의 시기를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들을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에서는 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 사업의 대상 지역들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은 주변 인근 지역의 주택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서울 갔다가 부산에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면은 서울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겠죠. 한꺼번에 2만 명, 3만 명이 전셋집을 구하는 겁니다. 2년, 3년만 살면 되니까. 그러면 주변 지역에 전세난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완공이 되면은 2, 3만 세대가 또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겠죠. 역전세난이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예정 구역을 정하고 각각의 예정 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를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21년부터 여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드디어 21년이 됐죠. 그러면은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 계획을. 그게 정비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 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다음에 시장 군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가 직접 구역을 지정하면 되고 여기 구청장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말합니다.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해서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 근데 이 지정권자들은 자기가 직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나 서울시 이런 데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직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도 자기가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뭐 시장 군수는 원래부터 자기가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거고. 즉 보면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단위로 정비 예정 구역들을 딱 정해 놓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사업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뭐 북구다 여기가 북구 뭐 구포 저런데 북구 구포 이런 데면은 북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부산시장한테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부산시장이 북구 중에서 뭐 무슨 화명 이지구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즉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과정을 통하면서 점점 이 범위가 구체화돼 가는 과정입니다. 요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예정 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하거나 지정 신청을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무슨 이지구 무슨 1구역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지정해주면 요 안에서 요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자 뭐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사업의 시행 단계.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하는데 이 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자, 이 대도시는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 여기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김해나 양산 같은 데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아까 만드는 이유가 한꺼번에 사업이 몰려버리면은 주변에 주택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건데, 시중에서 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가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구는 안 만듭니까? 구는? 안 만들죠.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 뭐 함안군 이런 데서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서 시기 조정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기 조정의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수립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만들 때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기초조사 하는데, 이 기초조사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계획에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정할 때 기초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은 기초조사를 일단 했다 치고 그 다음에는 의견 듣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땐 대부분 며칠이었습니까?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60일.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심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대도시 시장은.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가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수립을 했다라고 하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게 차이점.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자, 보죠. 1번 수립권자. 의무적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중간에 띄우고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국계법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했습니까? 없죠. 기본 계획은 없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정비 기본 계획이랑 주택법에 가면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들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오답으로 많이 냅니다. 근데 요거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는. 그 다음에 임의적 수립 예외. 도지사가 밑줄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밑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특별시, 광역시, 시니까 원칙은 합니다. 하는데 도지사가 너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내용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서 몇 년 단위로 5년마다 검토를 하죠. 재검토. 우리가 배운 재검토는 대부분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수립의 절차. 자, 맨 처음에 의견 듣죠.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기본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의견 듣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고 주민한테 의견을 공람시키면서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습니다. 주민한테는 14일, 의회는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 2에도 불구하고 뭐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의견 청취를 안 거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확정 고시인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협의하고 의견 듣고 나서 협의하고 심의하죠. 협의하고 심의. 다만 역시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뭐 협의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밑줄하시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거기 밑줄 도지사의 승인. 그러니까 자 반대로 말하면 대도시는 승인 안 받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습니다. 대도시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면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자 대도시가 아닌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견 듣는 건 자기가 하는 거죠. 의견 듣는 거. 근데 의견 듣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수립하고 나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니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그 계획들도 뭐 수립, 승인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나면은 승인권자한테 보내주면 이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의견 듣는 것까지는 대도시가 아닌 시가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이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친다 이런 내용이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장에게 보고 밑줄하시오. 기본계획 만들고 나면은 국장한테 보고해 줘야 됩니다. 국장이 아까 만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기본 방침 그거랑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인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여기 나와있죠? 지정권자는 특광시군 여기 밑줄 특광시군 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정인데 밑줄 천재지변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7조 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밑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여기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들을 딱 정해놓죠. 그리고 이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때는 예정구역 안 정하고 그냥 바로 구역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 시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과 지정인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면죠. 그러니까 자 시장 군수는 원래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역 지정권자인데 이 사람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잠깐 볼까요? 그 그림에 보면은 아니 바로 앞에 281페이지 그림에 보면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특은 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죠. 그 다음에 시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도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 입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이렇게 죠. 시, 군, 구 이렇게.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지정권자는 아까 말했듯이 특, 광, 시, 군이 지정권자죠. 이렇게.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거기 심화에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나오죠. 버리십시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한. 제한이 이제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첫 번째는 관리계획 입안 제한. 관리계획 입안 제한. 관리계획에서 주민이 용, 산, 기, 지에 대해서 입안 제한을 하죠.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가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한 누가 하죠? 제요에서 제한하는 사람이 시행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면은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1개월. 그 다음에 여기는 60일이 나올 겁니다. 60일.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기흥만 볼 겁니다. 기흥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여기 21년부터 사업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21년부터 사업하기로 했으면은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21년이 되기 전에 입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21년부터 사업해야 되니까 구역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내지는 정비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가 그거죠.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가 여기 정비계획 입안권자, 시장, 이 사람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 이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심화해 보시면은 2번만 보죠. 2번만.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니까 시험에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자, 2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 옆에 작은 것이. 2번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 있는 밑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비구역, 정비계획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6번에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요 사람입니다. 구청장 등. 여기 이 사람.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을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정을 신청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해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뭐 돼 있고, 그건 됐고. 그다음에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원래는 정비계획 입안하는 사람 아닌데 자기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거기 5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11번. 지구 단위 계획, 요거 밑줄에 넣죠. 지구 단위 계획. 1번.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짓게 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나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해서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전체 주택에서 9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은 30% 이하까지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뭐 밑에 보면은 심화에 되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그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 절차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거 칠판은 요 뒤로만 요 앞에는 놔두시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죠. 이렇게.